포화 수증기량하고 이슬점. 자, 포화라고 하는 거는요. 자, 뭔가가 꽉 찬 상태를 보통 이제 포화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포화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라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어요? 포화 용액을 배웠죠. 그쵸? 포화 용액은 뜻이 뭐였습니까? 어떤 용질이 용매에 최대한 녹아 들어간 상태. 그쵸? 그래서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포화 용액 또는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화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즉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포화 상태,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증발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요, 이 포화 상태의 공기 얼마에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내 준 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포화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수증기의 증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어때야 증발이 잘 일어납니까? 네, 높을수록 잘 일어나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의 증발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네,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기온하고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뭐냐면은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왜 증가를 하게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증발하는 수증기의 에너지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더 크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증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증발하는 수증기 에너지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더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분자 사이에 거리가 더 멀어져서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즉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즉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기온이 낮아지면 포함했던 수증기량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포함했던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 사이에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곡선에서 보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을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온도와 이 온도를 쭉 올려서 곡선에서 만나는 요 점,
예, 요 수증기량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27.1. 그러니까 20도씨에서는 14.7. 그다음 10도씨에서는 7.6. 그다음 0도씨에서는 3.8. 이런 식으로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요 곡선 위에 있는 요 모든 점들이 있잖아요. 예,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에 해당이 돼요. 네,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포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은 무슨 상태겠어요? 곡선 아래에 있는 점, 이렇게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은 불포화 상태입니다. 네, 곡선 아래에 있는 모든 점은 바로 불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은 보면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는 온도가 바로 뭐예요? 이슬점이에요. 따라서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포화 상태보다 더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이때부터 수증기가 뭐가 돼요? 응결을 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가 사전적 의미고 실제로는 뭐다?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주다 보면은 높여주다 보면 도달하겠어요? 낮춰주다 보면 도달하겠어요? 낮춰주겠죠. 어차피 높여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니까 안 되고 온도를 낮춰주다 보면은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가 바로 뭐다? 이슬점이에요.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지금 A하고 B 공기를 보세요. A하고 B 공기는 둘이 현재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같죠? 그쵸? 그럼 둘이 같은 온도니까 이 둘의 뭐는 똑같겠어요? 포화 수증기량은 같습니다. 알겠어요? 즉, 이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는 거고요? 큰 거고요. 대신에 둘은 온도가 같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같은데 얘가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B는 얼마만큼? 20만큼. A는 얼마만큼? 10만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둘을 온도를 낮춰봅시다. 온도를 낮춰보면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디로 가요? 곡선 위로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곡선 위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쭉 아래로 내려서 요 지점에 뭘 읽어주시면 돼요? 온도를 읽어주시면 여기가 이슬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수증기의 양이니까 단위가 g이고 이슬점은 온도니까 몇 도씨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온도를 낮췄을 때 조금만 낮추더라도 금방 무슨 상태에 도달합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해요. 그런데 A는 B보다 수증기량이 적으니까 온도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한참 낮춰줘야지 무슨 상태에 도달합니까? 바로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슬점은 현재 공기가 포함하는 수증기량이요. 많을수록 높아요. 현재 공기가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요. 그러니까
A 공기하고 B 공기는 누가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B 공기가 많으니까 있을 점이 높죠. 그럼 A하고 C하고 보세요. A는 현재 30도시고 C는 20도시인데 둘이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10g으로 둘이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A도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10g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있을 점이고, C도 똑같이 10g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있을 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C는 현재 둘이 뭐가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죠.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뭐도 똑같이 나타납니까? 있을 점도 같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 같으면 기온이 달라도 있을 점은 어떻게 돼요? 같아요. 기온은 뭐를 결정을 한다?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을 하고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뭘 결정을 한다? 있을 점을 결정을 합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A하고 C는 둘이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있을 점이 같은 공기고, A하고 B는 현재 온도가 같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공기를 온도를 쭉 낮추다가 여기에 도달해서 한 12도 정도 했을 때 포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온도를 더 낮췄어.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여기로 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도씨까지 낮췄어요. 그러면은 얘는 곡선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과포화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에서 이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와서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 요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응결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불포화에서 온도를 낮추면 포화가 되고요. 더 낮추면은 포화 수증기량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차이만큼을 물로 응결을 시켜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온도가 같으면 뭐가 같다?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그 다음에 있을 점은 현재 공기가 포함하는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포함된 수증기량이 같으면 뭐도 같다? 있을 점도 같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상대습도예요. 요 단원에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상대습도. 자, 상대습도가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절대습도도 있겠죠. 절대습도는 공기가 현재 포함하고 있는 그냥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얘가 수증기가 얼마나 많은가가 절대습도고, 상대습도는요, 공기가 현재 온도에서 얼마나 포화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인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면 공기가 현재의 온도에서 얼마나 포화가 되었는가,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하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보면은, 온도하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보면은, 자, 요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은, 자,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즉 이 공기가 현재 온도에서 이만큼이 있어야 포화되어 있는 건데, 얘가 실제 이만큼이 수증기가 있으니까 포화 상태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수증기가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무슨 습도다? 상대 습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가 A, B, C, D. 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얘를 뭐 편의상 30도, 20도, 10도. 자, 이렇게 봅시다. 자, A, B, C, D 이렇게 4개 중에요. 지금 보면 A하고 B는 온도가 서로 같죠? 뭐가 똑같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어디까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포화 상태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포화죠. 근데 A, B는 어찌됐든 둘 다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죠. 그죠? 아직 여기 도달 안 했으니까 수증기량이. 자, 30도씨에서 이만큼 있어야 A하고 B가 포화인데 A는 현재 요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B는 현재 이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포화됐어요? A가 더 많이 포함됐죠. 포화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더 높다? 습도가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보면 그러면 B하고 C하고 D하고 셋은 뭐가 똑같아요? 현재 수증기량이 같죠. 그렇죠? 수증기량이 같은데 그럼 B는 포화가 되려면 이만큼의 수증기가 더 있어야 돼요. 그죠? C는 포화가 되려면 이만큼의 수증기가 더 있어야 돼요. D는 현재 무슨 상태예요? 포화예요. 그죠? 자, 그러면 B하고 C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그죠? 자, 근데 상대 습도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C가 높죠. 왜? 둘은 수증기량은 같지만 포화 수증기량이 누가 커요? B가 더 크죠.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그러면 D는 봐봐요. 현재 수증기량이 현재 온도에서 뭐하고 똑같아요?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죠.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이랑 둘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습도가 얘는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얼마? 100%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는 상대 습도가 얼마다? 10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온 수증기량 그래프에서 공기를 표시했었을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하고 거리가 멀수록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선 거리를 그어 봤었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습도가 어떻다? 더 낮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곡선이 지나는 점은 상대 습도가 몇 %다? 100%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꽉 차서 더 이상 뭐가 된다?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맑은 날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예요. 자, 보면은 기온은 언제 가장 높아요? 낮 시간 2시경, 14시경이 보통 가장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언제 가장 낮냐면 새벽 한 6시경에 가장 기온이 낮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슬점은 하루 종일 어떻게 돼요?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슬점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슬점이 일정하다라는 소리는 결국에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하루 종일 거의 일정하다는 소리죠. 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하루 종일 거의 일정하니까 이슬점이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대 습도식에서 현재 공기 실제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해요. 그러면 습도를 결정짓는 게 결국 뭐예요? 온도죠, 온도. 그렇죠? 온도가 되니까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니까 습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작아지니까 습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에 습도가 어떻게 되고요? 가장 낮고, 그 다음에는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녘에 습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슬점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하루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슬점이 높아져요. 이슬점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 공기 중에서 수증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비가 올 때예요. 비나 눈이 올 때예요. 예, 그래서 이슬점이 높아지는 경우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이슬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맑은 날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거의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슬점 자체는 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O, X, X, O, O, X예요. 네. 자, 그 다음 2번. 자, A 공기를 냉각시킬 때 포화 상태에 도달한 온도, 즉 이슬점을 물어본 거죠. 몇 도? 20도죠. A 공기 1kg에 수증기를 더해서 포화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공기, 지금 A의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4.7인데 A의 3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7.1이니까 요 둘의 차이만큼 12.4g만큼을 더 넣어주면 무슨 상태? 포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공기 1kg을 10도씨까지 냉각을 시킨대요. 그럼 A 공기가 현재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14.7이에요. 그럼 얘를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켜버리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7.6이죠. 그러면 현재 14.7g을 가지고 있는데 7.6g까지 밖에는 포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1g만큼이 뭐가 된다? 응결이 돼버리겠죠. 그쵸? 이게 응결량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떤 온도에서 포화 상태일 때 공기와 현재 공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현재 온도에서의 뭐예요? 포화 수증기량. 자, 포화 상태가 됐었을 때 총 몇 개가 있어요? 수증기 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0개 들어가 있죠? 근데 현재 몇 개 들어가 있어요?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10개 분의 6개. 그래서 몇 %다? 60%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난방하면 건조해져요? 습해져요? 건조해지죠. 왜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킵니까? 보통 가습기도 같이 켜주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의 날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요소는 무엇인가? 거의 하루 종일 변화가 없는 디귿은 뭐예요? 이슬점. 그 다음에 14시경의 가장 높은 기억은 기온.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되겠어요? 니은은 뭐가 되겠어? 이거는 습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됐습니까? 네.